저 방금 소개받은 펜타 시스템의 김동환이고요. 지금 혹시 카탈로그 보셨겠지만 저희 세션이 원래 펜타 링크가 참여를 합니다. 펜타 링크가 뜬금없이 펜타 시스템이 왜 와서 하냐 그러면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펜타 시스템하고 펜타 링크는 관계사고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펜타라고 하면 펜타 시큐리티도 저희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펜타 시스템이 이 제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안 들려요? 제가 노래방 아니면 마이크를 잘 안 드는데 고정시계에서 하는 걸 원하는데, 자, 저기 펜타 시스템은 펜타링크와 관계사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는 제품의 총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판이고, 오늘 참가한 데는 펜타 링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펜타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기 좀 낫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제목을 보시면 좀 생뚱맞을 거예요, 그죠? 특권 사용자, 시스템 접근 보안, 접근 제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안 쪽 관련된 일하신 분들은 저 기술 엄청 오래됐는데 뭐 굳이 저런 거를 설명해야 되나? 오래됐으니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죠. 방금 앞에 서만사의 그 안티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EDR 형태로 되고 발전하듯이.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방법 제품 소개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서 시스템 접근 제어를 좀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펜타 시스템에서 바라본 관점을 갖다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컴퓨팅 패러다임을 보면 뭐 용어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뭐 여기 메인프레임을 하셨던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메인프레임에서 그다음 뭐 유닉스 1990년도 그다음에 이제 웹 컴퓨팅으로 넘어오면서 그다음에 요즘 클라우드, 한국은 지금 이제 클라우드들을 많이 전환하고 계시죠. 뭐 그렇다고 해서 메인프레임이 없어진다거나 유닉스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근데 그 포인트를 잘 보시면 집중식에서 분산형, 분산형에서 집중형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탑니다. 저희가 이 트렌드를 타듯이. 클라우드, 여러분들 클라우드가 분산형 아니야? 근데 원래 클라우드의 개념은 집중형이고요. 요즘 나오는 게 분산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리전을 여러 군데 두고 내가 똑같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OS도 바뀌겠죠. 서버들도 바뀌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인프레임, 뭐 빅 아이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메인프레임 시대에서 엄청난 고가의 장비에서 그다음에 뭐 유닉스, AIX, 뭐 선, 뭐 HP 이런 유닉스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업 환경에서 중요한 업무나 특정 업무 아니면은 현재 쓰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어요. 유닉스 장비. 대신에 X86이 터지면서 거의 리눅스 베이스로 서버들이 도입된 압도적이죠. 숫자가 압도적입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던지는 포인트입니다. 서버 접근 제어가 나온 시점에는 유닉스 베이스일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시큐어 OS라는 게 있었고 그건 메인프레임 시대부터 존재했던 거고, 그래서 색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던지고 싶고요. 요건 좀 재미있으시라고 좀 던져놨는데, 유닉스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 맨 좌측에, 그죠? 로보캅 같이 튼튼하고 근데 비싸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는 그죠? 좀 팬시하고 안정적이고, 리눅스가 이렇게 퍼진 데는 오픈 소스의 영향이 컸죠, 그죠? 물론 엔터프라이즈용 리눅스는 다르지만 윈도우 서버를 쓰시는 데도 있는데 윈도우는 아직은 이쪽에 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X86의 시대이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리눅스의 시대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제목에서 좀 낚였겠지만 특권 사용자 잘 쓰지는, 제가 현업에서도 필드에서도 뛰어봤는데 옛날에 이쪽 관련된 보안 프로젝트도 하고 특권 사용자란 말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권한 있는 사용자, 뭐 슈퍼 유저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저렇게 쓴 거는 저게 공식적인 용어이기도 하면서요, 잘 안 쓰기도 하고 저 제목을 저렇게 쓰면 약간 관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 라는 측면이고요. 항상 문제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게 시스템, 서버에 대한 보안에 포커스를 한다면은 저 사용자 내지는 슈퍼 유저,
그런 사람들이 항상 권한이 문제가 되죠.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인가요? 그 N사에 왜그 계좌 기록이 싹 지워진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N사의 계좌 기록이 사라졌다, 지워졌다. 아무도 없으세요? 그게 이제 국내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 접근 제어 솔루션 도입에 불을 지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금융권의 가이드라인 도입의 항목에 시스템 접근 제어는 무조건 들어갔어요. 이제 그게 원흉은 그때는 바꾸고 대외적으로는 뭐 북한의 소행이네,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지웠어요. 왜냐하면 서버 있는데 터미널에 직접 접속해서 커맨드를 치니까 날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닉스 쓰시는 분 알잖아요. MS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우면 어디로 갑니까? 휴지통으로 가잖아요. 물론 포렌지 가면 살릴 수 있지만 유닉스는 RM 하면 깔끔하죠. 복구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한 있는 사용자가 중요하다. 근데 사용자도 종류가 많습니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분들 비즈니스 사용자라고 하고, 뭐 외부에서 계약 직원들 아니면 M&A 하러 오는 직원들, 뭐 고객들도 써야 되고. 근데 이 특권 사용자가 있죠. 좀 권한이 센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더 부여하거나 좀 기업의 업무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그런 쪽에 권한 있는 사용자들 있습니다. 권한 있는 사용자를 또 분류를 하면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되는데, 어드민, 그다음에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OS 자체에 있는 그런 계정,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계정들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사람이라기보다는 계정이죠. 그리고 그 계정의 권한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권 사용자가 이제 정의를 좀 살펴볼까요?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특권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NIST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죠, 그죠? 그래서 보면 표준 연구소인데 여기서 보면 유저가 authorized,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시큐리티 관련된 펑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모든 가이드라인에 저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특권 사용자가 왜 위험하냐? 이 데이터는 조금 된 거긴 한데요. 시스템에 대한 추가 권한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용자에 비해서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뭐 놀이동산 가면은 패스트 트랙 같이 바로 그냥 패스할 수 있게 돈 좀 더 주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특권이 있다. 프리빌리지드. 그래서 오늘 말미에 아마 궁금증이 또 생겼는데, 요즘 보면은 팸이라고,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그거하고는 또 이거하고 또 뭐 다르냐? 여기에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기업에서 제일 위험한 건 외부에서, 아까 소만사에 소개했듯이 외부에서 오는 랜섬웨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좀 내부도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한자들의 그 사고 치는 비율이 한 34%, 2019년 자료긴 하지만 그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또 34%가 권한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특권 사용자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제가 어저께 달리로 하나 생성을 해봤습니다. 생성하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시스템 서버 보안에 대해서 옛날부터 있었잖아. 그러면은 이제 일종의 역사 내지는 접근 방법을 좀 볼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방식이 메인프레임 시절에 나와 있대요. 국방부에서 제일 처음 도입했고요. 그게 뭐였냐면 시큐어 OS입니다. 시큐어 OS. 국내 벤더들이 몇 개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CA라는 회사가 뭐 국내에 지사는 없지만 거기서 만든 제품이고, 뭐 일부 회사에서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큐어 OS 개념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막강합니다. 저희도 뭐 저 제품하고 경쟁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OS 자체에서 맞겠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국내 탑3 은행 중에 한 곳에서 저 시큐어 OS 가지고 프로젝트하고 구축한 후에
잠을 못 잤고요. 전화 와서 계속 서버 죽었다, 어플리케이션 안 돈다, 핵 걸린다. 결국은 1년 만에 걷어냈습니다. 근데 글로벌한 기업 거였고요. 근데 그것만 그러냐? 여기 나오죠. 장애를 일으키는 보안 솔루션. 왜 장애를 일으키냐? OS 레벨에서 보안을 하고 철저하게 막으려다 보니까 커널을 건드립니다. 커널을. 그래서 CQOS는 설치를 하고 나면 서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리부팅을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기업에 따라 서버 담당자 따로 있고 보안 담당자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보안 담당자는 우리 CQOS 도입하니까 리부팅 해야 돼. 서버 담당자는 무슨 개소리 하지 마. 사고 터지면 어떡할 건데. 나 못 내린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 부분의 인식이 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보안 솔루션이고 IBM이 됐든 CA가 됐든 저걸 쓰는 것에 이제 원래 오픈 소스였는데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mem코사의 세오스라는 뭐 보안해 보신 분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 좌측 하단에 좌측에 있는 그림이 저기 CA의 제품 박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들어가서 본 기로는 몇 군데 사이트에서도 아직 저걸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MA 비용이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리부팅 해야 되는 측면. 근데 이제 서버 보안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들 왜 좀 큰 기업들은 감사 받으시잖아요. 보안 감사. 그럼 저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걷어내지를 못하십니다. 아까 커널을 리빌드 하란다 그랬는데 이걸 잠깐 손으로 그린 그림을 잠깐 가져왔는데 유닉스는 저기 커널이 있고 그게 셀 환경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싸고 있죠, 그죠? 근데 리눅스는 커널이 있고 쉘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좀 경량화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뭐가 좋아졌냐 하면 요즘에 쓰는 리눅스나 OS들은 보안적인 기능들이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그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에 나온 유닉스는 보안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 버전들은 많이 보안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리눅스는 점점 더 견고해져서 보안 능력이라 이런 것들이 안정되고 보안 능력도 고도화되고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CQOS 시장이 국내에서 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자, 그래서 시스템 서버 보안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 저부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마다 틀리고 제가 어저께 금감원 자료도 봤는데 거긴 또 분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는 과기부에서 분류한 걸 갖다가 작년 2023년 9월에 발표한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보면은 정보보안 제품 내지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되고 하니까 이제 2023년까지는 저런 말을 안 썼는데 플랫폼 보안 관리 솔루션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플랫폼 보안 관리 솔루션은 뭐 하는 놈이냐? 그 안에 봤더니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해야겠다. DB에 대한 접근 통제가 아니고 서버 자체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한 개는 CQOS를 쓰는 방법, 하나는 통제 관리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농협에서 일 터지고 가이드라인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보안하면 보안은 보험이잖아요. 투자고 왠지 돈 나가니까 싫은데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귀찮아요. 성가셔요. 뭐 따라야 되고 뭐 따라야 되고 그죠? 보안은 성가시지만 사고 터질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빵 터지고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막 터지면서 그때 이제 그 시장을 미리 노리고 있던 국내 기업들이 솔루션을 만들어내서 시장을 막 선점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방식이 뭐 저희가 부르기는 게이트웨이 방식, 프록시 방식. 그게 뭐냐면 그거죠. 네트워크 앞단에 서버에 접근하기 전에 저기 게이트웨이 문 앞에 지키고 서서 무조건 나를 통과해라.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래 그린 것 같이 저런 것들이 장점이 있죠. 아까 앞에 세션에서 김 대표가 에이전트들이 너무 많아요. 서버 담당자들은 서버에 뭐 뜨는 거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 프락시 방법은 뭐가 좋아요? 딱 꽂으면 그냥 한 군데에 다 이렇게 랜선 꽂으면 쉽게 설치해요. 그게 제일 좋죠. 그런 측면, 뭐 관리도 편하고, 그래서 전용 어플라이언스 같이 만들어놔서 관리 콘솔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만든 지 오래됐고 도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관리자분들이 쓰기 편한 기능, 부가 기능, 뭐 저는 편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잘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데 시장도 지금도 뭐 저희보다 월등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는 결정적인 놓치기 힘든 단점이 있어요. 유닉스 서버 환경에서 제한된 대수 늘어나봐야 뭐 어느 정도, 이 정도에 있을 때 하고, 지금 클라우드 환경이잖아요. 몇 대가 늘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거, 우회가 가능합니다. 게이트웨이 방식. 옆으로 개구멍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여기 혹시 정보보안 담당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들은 아세요. 저희 PT하러 가고 데모하러 가면 아는데 그냥 우리 도입했으니까 쓸 때 감사 때만 쓰고 쓸게. 이런 데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회되는 거 다 아세요.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우회됩니다. 그리고 다 잡아내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병목 현상이라고 많이 아시죠? 한 군데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게이트웨이의 캐파에 따라서 뭐 작으면 상관없습니다. 들어오는 트래픽이나 뭐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확 몰린다. 그럼 거기 또 버벅거리겠어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프락시 방식은 장점도 있고,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이트웨이 방식에 저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자꾸 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첫 세션에 뭐 개인정보 보호 세션도 있지만 항목들도 자꾸 늘어나고요.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저희 보안에 대해서는 법이 정말 많고 해야 될 게 많은 나라입니다. 뭐 대신에 뭐 저희 같은 솔루션을 파는 입장에서는 자 제발 컴플라이언스가 좀 돼줘야 우리 솔루션 좀 터질 텐데 이런 이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하는데요. 근데 저 부분도 시대에 따라서 기업에 쓰는 환경, 기관에 쓰는 환경에 따라서 요구 조건들이, 보안 요구 사항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저희가 했던 한 군데 사례인데요. 저기는 국가 공공 용역업체,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서버에 대해서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한다 이거죠. 서버에 들어가서 뭐 커맨드로 뭐 개발해서 파일을 올린다든가 거기서 뭐 어떤 세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우측에 있는 사유가 있었어요. 유지보수 업체에 대해서 사용자별 인증 및 보안이 돼야 된다. 보안을 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예방하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자, 세 번째 그 기록 가지고 나중에 사후 대책하고 증빙해서 감사하자. 딱 요거예요. 모든 솔루션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그리고 사고 시 빨리 대처해야겠죠. 원인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즘 원격지 개발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영역 서비스 개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저런 것들을 관리하고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 9월에 CC 인증을 새로 받았는데, 그 전에 CC 인증 갱신하면서 버전이 새로 바뀌어서 국가용 보안 요구 사항 3.0이란 걸 그쪽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접근 제어 제품으로는 여기가 이걸 처음으로 적용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혹시 기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최초라고 저희 감히 얘기 들을, 물론 그 이후에 받으신 분들도 3.0에 적용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존에 있던 ISMP, 뭐 금융통신망법 이런 것들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다 대응할 수 있고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 3.0이 2021년에 나왔는데, 이렇게 국가사이버보안센터 가면 이렇게 제품별로 그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런 거 관련돼서 내가 제한 항목, 제안서를 내보내야 되는데 항목들을 좀 뭘로 하지? 그럼 기업에 던지지 마시고 본인도 저기 들어가서 보시면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제한 항목을 쓰시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부분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펜타 시스템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
저희 펜타 시스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제품 SAP, ERP만 하지 않고 다 합니다. 다 해서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파워빌드 하면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접근한 방식은 그 전에 이제 글로벌한 제품에 이제 가지고 이제 남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특히나 이거에 지금 소개하는 저희 접근법의 모태가 된 거는 계정 관리를 했었어요. 뭐 글로벌 넘버원 기업에 정말 사상이나 기술적으로나 정말 좋은데 기업에 들어가면 아니면 기관에 적용하려고 들어가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착각을 하시죠. 솔루션이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이. 그 툴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툴이 들어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할까, 세오스 같은 걸로 뭐 계피받고, 그래서 뭐 이걸 개발한 핵심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이제 컨퍼런스를 갔다가 데모를 막 보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야, OS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OS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주사기 같이 뭘 하나 딱 꽂으면 서버 보안의 약간의 기능과 이 접근을 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제 접근 제어 제품으로 글로벌한 제품 파면서 파트너로 저희 파트너사를 사서 이렇게 공급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로서는 나가는 돈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게 연간 한 7억, 8억 됐어요. 순이익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운 거예요.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커널 방식의 다른 방식은 안 되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산 제품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뭐 정말 시총에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기업들이나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설치하고 어떤 뭐 반영하고 패치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다. 미리 사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서버도 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롤백도 해야 되고, 그죠? 그걸 좀 간편하게 할 수 없었냐? 그냥 그죠?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성 측면에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이디 관리 전문 제품, 그다음에 접근 제어 제품을 기능들을 좀 할 수가 없을까? 이걸 다 녹여내길 수 없을까? 기존의 게이트웨이 방식 말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존의 차별 포인트죠. 프락시 게이트웨이 방식의 한계, 우회한다든가 좀 이렇게 쉘 스크립트로 코맨드를 좀 섞어서 하면은 디텍터를 못 한다든가, 그다음에 많이 날리면 좀 약간 오류가 있다든가, 오탐률이 있다든가 이런 걸 좀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려진 그림은 제가 그때 그냥 A4지에 그렸던 거를 갖다가 그냥 옮겨온 건데요. 그림으로 옮겨본 건데, 뭐냐면 영역이 있죠. 접근 제어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되 서버 보안에 요즘 OS도 훌륭하니까 서버 보안 쪽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파일 통제나 네트워크 통제 이런 것들은 좀 가져가 보자. 저기 있는 기능만이 다가 아닙니다. 많은데 좀 중요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왔고요. 저 부분을 이제 타겟으로 했습니다. 이걸 만들 수 없을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펜타 시스템은 개발 회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개발자도 없었어요. 제가 연구소에 있지만 연구소의 개발자들은 쉽게 말하면 SI 개발이지 제품 개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 일종의 드라이버 같이,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나 이런 마우스 드라이버 같이 보안, 우리는 터미널 장치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소프트웨어를 특허를 내고 그걸 갖다가 실제로 구현을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OS 커널에다가 이렇게 가느다란 빨대 같이 탁 꽂아서 커널에 전혀 영향도 주지 않고 리부팅도 필요 없고 그냥 딱 꽂아서 꽂으면 사용자가 아니고 특혜가 있는 터미널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해서 뭐 코맨드를 날리든 마우스 윈도우에서 터미널을 통해서 어떤 조작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그 사람이 이상한 명령어, 쓰면 안 되는 명령어 날리면 통제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걸 개발하고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사용자 모드에서 통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은 거죠. 저희가 설계한 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 스케일링이 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물론 그때부터 확장성을 고려하긴 했지만 클라우드를 타겟으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오토 스케일링 인도 되고 아웃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할 때 에이전트만 있느냐? 아니에요. 에이전트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네트워크 디바이스들 보다 보면 OS는 있긴 있는데 정말 오래돼서 이게 어디서 만든 건지도 모르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프락시 에이전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벤트의 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피하고 싶다, 좀 중요도에서 영향을 걸러지게. 그래서 에이전트와 프락시 방식을 혼용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쓰고 싶다, 우리는 몰빵으로 에이전트로 쓰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서커스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고, 지금 NHN하고 지금 세 군데인데 아마 마켓플레이스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께.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국내 최초, 아마 세계적으로도 전 처음이라고 보는데 저렇게 하이브리드 방식에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품명을 얘기하는데 아카라 포인트라고. 아카라 포인트라는 경우는 시스템 통제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OS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접근 제어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DB 접근 제어도 아닙니다. 물론 향후 로드맵에는 DB 접근 제어도 저희가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되고요. 일부도 되고. 그래서 아크라의 약자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크라 저렇게 나옵니다. 접근하는 접근 제어, 액세스 컨트롤, 그다음에 기록한다. 저 레코딩 기능이 어느 제품보다 저희께 정말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저희 약간 특허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엠팩 같은 거 이렇게 사진 동영상 녹화하면 엠팩이 공개되긴 하지만 로얄티를 주잖아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저희 독자적으로 스냅샷을 쫙 쳐서 그걸 쫙 합쳐서 이렇게 마치 비디오 같이 보여주는 식으로, 그리고 그 시점을 딱 찍으면 그 시점으로 화면을 딱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 발표는 못했지만 저희 모 사이트 중에 중소기업이에요. 거기서는 그냥 도입했는데 사후에 누가 뭔지 했는데 그 시간에 너 이거 했지 증거가 나와 레코딩이 되니까. 그래서 저 부분하고 사후에 기록들이 다 남으니까 당연히 오디팅 감사에 가능하죠. 그런 부분들에 접근을 해서 이제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쟁자 대비 마켓 쉐어는 솔직히 아직 미약합니다. 후발이기 때문에, 한참 후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은 이미 투자한 돈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고, 아까 같이 보안에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아니면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해, 아니면 이 정도로 우리 충분해라고 해서 쓰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물론 이런 비교표는 저희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께 좋겠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다른 거 경쟁사보다 국내 넘버원 기업보다는 기능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사는 저거보다 부가적인 기능, 사용자 편의 측면의 레포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는 데는 저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별 금지 명령어 제한하는 거 저희는 우회를 못합니다. 그럼 에이전트 방식이면 그럼 에이전트를 갖다가 죽일 수 있지 않아? 죽이면 다시 살아나고요. 그럼 죽이면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은 그럼 날아가지 않아? 에이전트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에 쌓았다가 쫙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저런 측면에서는 좀 탁월하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가 하는 거짓말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작년에 따끈따끈하게 검증을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료는 이걸 오픈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서약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환경은 대규모 시스템 운영 환경은 몇 대가 늘어날지 모르는 환경이고요. 리눅스 환경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런 기능표가 있었어요. 평가 항목이 쭉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용량의 어떤 이 시스템이나 서버에서 하면 안 되는 명령어들의 조합을 짜서 날렸어요. 이제 그걸 몇 초 만에 처리하느냐, 그리고 몇 개를 잡아내느냐. 그래서 저희가 55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 평가하시는 분이 공공기관 평가하는 기관 뻔하죠. 거의 기관분이 니네들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솔직히 3일
BMT를 했는데 뭔 짓 한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희가 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솔직히 영업적으로는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저것 때문에 뒤집어서 들어가고 현재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아마 오셨을 수도 있고 그쪽에 기관에 계신 분이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포인트는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안정성과 스케일러빌리티, 그다음에 정확성, 그다음에 유연성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소규모면 솔직히 그런 것들이 항목이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고 전사적인 규모의 스토입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 고객사 후발주자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영업을 했다는 시점은 한 3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펜타 시스템에서 펜타 링크에 이제 총판권을 줘서 저렇게 하나 둘씩 늘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입한 곳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들은 폐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가고 있고, 저희가 또 패치가 되면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냥 그래서 뭐 국내 민간 은행권은 금융권은 없지만 금융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도 있고요. 여기서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솔직히 대기업 중에 여기 넣지 마라 뭐 한 것도 있어서 대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데서 인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 첨부해서 얘기를 드리면 저희 거는 뭐 장애 나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차세 시스템 같은 거 오픈하기 전에 뭐 통태한다든지 그 전에 뭘 하면은 부하 테스트 한다든지 하면 죽거나 아니면 막 일이 몰렸다가 개발자들이 막 들어가서 막 작업을 하면서 뭐가 다운되잖아요. 저희 거는 행위 걸린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습니다. 감히 큰 사이트에서 여기 나오는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죽은 적이 없고요. 아까 나왔던 지사에서도 저희 거는 죽은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상황이 작년에 연말에 막 시끄러웠던 정보회전과 관련이 있는데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사는 한 20개에 넘어가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좀 표시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넣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정확하냐? 쓰면 안 되는 명령어들 그걸 교묘하게 랩핑해서 스크랩을 짜서 이렇게 하면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느냐? 정확하냐? 정말 중요하고요. 속도는 좋은데 대충 한다. 그거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확성을 2번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많은 걸 처리할 때 성능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 BMT 결과에서 상대 대비 그때 통과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그거에 거의 3분의 1 수준? 그래서 이거 통과하시는 분이 니네들 사기쳤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건 사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서버가 늘어날 때마다 확장이 돼야 되고 클라우드에서는 오토 스케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느렸다 줄였다 하는 거에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체가 달라져야 되겠죠. 라이센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프락시로 할 건지 아니면 에이전트와 프락시를 섞어서 쓸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